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심야의 극적 드라마, 작전, 추미애 장관,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자, 이런 일련의 이 검찰 개혁 라인에 있는 최강욱 의원. 자,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강욱 의원이 이 변호사를 할 때 조국 전 장관의 자녀에 대해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강욱 의원은 이게 사실과 다르다고 선거 과정에서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최강욱 의원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실은 이 최강욱 의원을 기소하는 이 검찰 관련 청의 책임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강욱 대표를 기소한 데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1선 수사팀은 최강욱을 기소해야 한다고 하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말리려고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무슨 말이냐 해라, 이렇게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아무튼 이 심야의 전격 기소, 그 과정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강행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자 최강욱 의원은 윤석열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최강욱 의원이 원망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 총장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모셨던 조국 전 민정수석의 아내 정경심 교수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최강욱 의원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최강욱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자, 최강욱 의원 역시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이런 입시 비리 의혹에 관해서 사실상 배신을 한 정황도 일부 발견됩니다. 내가 왜 조국을 위해서 총대를 매냐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얽히고 설킨 인연 속에서 결국 최강욱의 발목을 잡은 것은 정경심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최강욱 의원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살다 보면 엉뚱하게 아군의 총에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윤석열 총장을 최강욱은 비판했습니다. 헌법주의를 자처했던 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아닙니다. 결국 보니까 정경심 교수의 문자가 결국은 최강욱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검찰은 전날 최 대표가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총선기간 유튜브 방송 등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은 허위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자, 이게 확정되면 벌금형 100만원만 받아도 최강욱 의원의 배지는 날아갑니다. 최강욱은 청와대의 실세 중의 실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총애받는 비서관이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최강욱 의원이 발목을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가 그해 1월부터 10월까지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이 조국의 아들이 지원한 연세대 고려대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업무방해죄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경심의 문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당시 기소에 대해서 검찰 쿠데타라고 반발하던 그가 재판에선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으므로 허위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해당 확인서가 어디 쓰일지도 몰랐기 때문에 대학원 입시 업무 방해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2017년 5월 최 대표가 정경심 교수에게 보낸 이 조국 전 장관 아들 땡땡 목소리 오랜만에 들었네요 라는 문자가 공개됩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면 이런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다는 증거로 검찰에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보낸 주고받은 이 문자가 최강욱의 발목을 잡습니다. 최강욱이 문자를 보냅니다. 정경심에게. 그 서류로 땡땡 조국의 아들이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자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 정경심이 보낸 문자도 확인됐습니다. 자, 최강욱의 주장과 달리 해당 서류가 연고대 입시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물증이 나온 겁니다. 최강욱은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해당 확인서가 어디 있을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입시 업무 방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에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 땡땡이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소리로 자 빼도 박도 못하는 문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최강욱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정경심이 보낸 이 문자입니다.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 자, 문자 외에도 로펌에서 조국 전 장관 아들을 본 적이 없다는 직원들의 진술도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자, 최 대표 측은 검찰이 이들의 진술 조서를 유죄 증거로 내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들 직원들이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는데 그 경우 더 불리합니다. 이미 상당 부분 이 사실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원의 최종 판결을 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도망갈 데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자, 최강욱이 이렇게 빽도 있고 파워도 있는 최강욱이 조국 전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총애를 받는 조국 전 장관의 이 총애를 받는 신복이었던 최강욱이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한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은 발언 내용의 허위성 외에 발언의 고의성까지 따져야 하기 때문에 앞단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기소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소했다는 것은 이미 앞단계 입증이 끝났다는 겁니다. 허위성이 입증된 이상 같은 사실관계에 기반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당연히 기소돼야 한다는 겁니다. 수사팀 역시 최강욱의 기소를 주장했고 중간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이걸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걸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 결국 윤석열이 밀어붙였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 부부와 선을 끄려 했다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가